저는 20년째 꿈만 꾸고 있는 하장우라고 합니다. 저는 성북 지역의 예술가들 네트워크인 동일성북 원탁회의에서 사무국장 일도 하고 있고요. 미인도를 성북문화재단하고 공동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 고개마을의 이사장도 맡아서 하고 있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동선동 지역이 동네 안에 유유부지라든가 빈 공간이 이제 거의 없는 되게 뭔가 꽉 차 있는 동네거든요. 쓰레기를 모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앞에서 그 작업들을 갖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고,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가 그 동선동 지역의 되게 대표적인 우범지대였었어요. 꽤 오랫동안 지역 문제로다가 또 얘기가 됐었는데,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쭉쭉 오다가 지역 예술가들이라든가 기획자들이 2014년에 이걸 좀 실험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하는 워킹그룹 같은 게 만들어졌었고요. 성북구,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공유성문학회를 준비하던 친구들, 그리고 성북문화재단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같이 공동의 프로젝트로 좀 해보자. 이렇게 문화공간으로다가 이렇게 조성하는 지원사업에 이렇게 공모를 했고, 그게 이제 다행히 돼서 이 공간을 2015년에 조성을 하게 된 거죠. 많은 주민분들이 깨끗이 치우고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인식이었었어요. 그런 거를 깨는데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뭐 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눌러 앉으니까는 그때부터는 조금 약간 그런 시선들이 확실히 달라졌고, 지금은 주민분들이 여기 와서 행사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기가 이제 하는 공연이라든가 고개장이라고 자체적으로 시민시장을 하거든요. 고개장 같은 데도 같이 놀러 와서 같이 즐기시기도 하고, 요즘은 잘 지내고 있는 편이에요. 처음에 이 공간 조성할 때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공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계속 매일같이 부딪히면서 묘한 연대의식 같은 게 좀 생겼어요. 이거 공사를 하면서 같이 쉼터를 만들어드렸어요. 간혹가다 중요한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청소 시간을 조정을 해주세요. 보통 관계라고 하면은 서서히 좋아지고 쌓여가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뭔가 받아들여진다라는 느낌으로 관계가 변화하는 경험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는. 힘들고 되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주는 약간 그런 관계?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귄다라는 게 이런 맛이 있구나. 공간 자체에 대한 얘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을 만드는 과정과 만들면서 같이 성장한 사람들이 되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육의 과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결국 그게 저는 이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술 교육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이나 활동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나 사람들이랑 같이 경험해보는 일종의 그냥 동네에서의 에피소드 같은 형태로다가 기획하고 운영을 하는 편이에요. 동네에 들어오면 생활문화 활동과 문화예술 교육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기능적 이해라든가 숙련을 높이는 과정이 아니라 그걸 읽어내는 힘이라든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기획에서 좀 핵심적이었던 건 리터러시였어요. 다양한 텍스트들을 가지고 각각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읽어내는 경험들을 해보는 것.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방식의 접근을 좀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생태라든가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교육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참여한 사람들이 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나 자원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 수 있고 공감을 만들거나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한다거나 이어지게끔 하는 기획들이 대부분이고, 결국 이게 문화예술 교육이냐 이게 생활문화냐 이런 선언 자체보다는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를 1차적으로 주목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게 교육으로서 어떤 의미나 가치를 갖고 커리큘럼화 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 현장 필드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이 그 영역까지 사실 하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작업들을 조금 해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쓰레기나 환경이나 생태와 관련된 수많은 담론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눈에 앞에 보이는 현존하는 위기예요. 그냥. 그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되게 거대 담론이잖아요. 사실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게. 근데 이거를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버전들을 찾는 거를 내년에 주요한 사업 목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코로나 같은 이제 감염병 위기라는 것도 결국에 우리 사회 안전의 문제를 동네나 이런 데서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상호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맞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 이후의 삶의 어떤 우리 방향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 공공이라든가 행정이 지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삶의 원칙과 방향들을 만들고 제시하고 공감하고 합의하는 구조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 꿈은 어쨌든 이 공간이 주민들 아니면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어떤 공간들을 만들고 가꾸고 함께 성장하는 약간 그런 좋은 모델이고 사례가 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꿈이고, 그보다 더 큰 꿈은 지금 협동조합으로 같이 만난 친구들끼리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친구로서 계속 우정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